안녕하십니까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지금 오른쪽 편에 들리는 이 스피커 소리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장애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내막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지난 7월경부터 청계광장 옆쪽에 모이던 것이 지금 한 4주 전부터 파이낸스 빌딩 앞으로 옮겼습니다. 촛불행동 상임위원회라고 이름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이름이 익숙할 정도의 좌파 인사들이 아닙니다. 좌우한 새로운 또 인물들이 나왔는데 지난주 이른바 9차 촛불행동을 했습니다. 9차에 주제가 뭐였나 하면은 윤석열의 신원을 떼어서 바이든이라고 들리는 사람은 다 나와라 하는 것이 어제 지난주 토요일날 주제였습니다. 근데 밤 7시부터 쟤네들이 행진을 했는데 자기들 주장으로는 3만 명이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0월 3일 이 광화문 일대를 메운 우리 우파 지지자들의 숫자를 경찰이 33,000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숫자가 지난주 저녁 7시부터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차 진행을 하고 다음 주 22일 11차 국민행동 촛불 행진에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자는 주제로 다 나와라고 이미 이제 만 6년 전에 벌어졌던 촛불 시위 집회를 시작하겠다고 이미 공개하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동지 우리 김상진 씨가 이끄는 자유연대가 3, 4주 전부터 계속 맞불 집회를 놓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로 옆에 김상진 씨가 지금 집회를 하는데 자,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김상진이 집회에 우리 우파 시민들 50명이 안 됩니다. 모인 애들 한 30명밖에 없습니다. 집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상진이가 저 마이크 스피커 아주 성능 좋은 거를 가져다가 저지난주 세게 때리고 지난주에는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하는 욕설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자면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나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쟤네들 촛불행동도 지금 스피커를 엄청난 걸 오늘 몇 대를 더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피커 대결을 지금 벌이고 있으면서 그 어떤 파편을 지금 우리 오이 박사 집회가 지금 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확히 얘기합시다. 지금 우리 윤석열 우파 정부를 지지합니다 하는데 우리 세력은 저기만 보면은 50명밖에 안 돼. 그런데 좌파는 밤중 7시 되면은 2만 명이 모인다 이겁니다. 이러고 지금 윤석열 정권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결과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2주 동안 윤석열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좀 비판을 세게 했더니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말씀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권 용산 대통령실의 문제가 윤석열 개인으로부터 모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개인을 떠도 고치지 않고 또는 윤석열이 스스로가 이런 비판을 받아들여서 스스로가 바뀌지 않고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버텨낼 수가 없다 하는 제가 우려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윤석열 이 정권을 지키자는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미 2, 3주 전부터 윤석열이라는 저 대통령이라는 저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지난주, 저지난주 했더니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서도 조금
불편하셨던 모양인데, 자 보십시오. 정확하게 오늘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합시다. 이동훈 기자라고 한국일보 출신으로 있다가 조선일보로 옮겨서 논설위원을 하고 있다가 아주 정치부 베테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작년 5월달에 자기 대변인으로 데리고 갔던 윤석열로서는 1호 인사가 이동훈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훈이가 그 포항 출신 가짜 수산업자 김태구라는 자가 저 김무성이 형한테 사기쳐서 85억을 챙겨 먹은 그 사건에 연루가 돼서 작년 7월 초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의혹 때문에 대통령 후보를 욕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나왔던 아주 정치부 베테랑 기자인데, 이 이동훈 기자가 5일날 3일 전에 뭐 여러가지 사연이 있었겠죠. 페이스북에 아주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초한제에 나오는 항우와 유방, 결국 유방이가 이겨서 한나라를 건국하고 항우는 그 천하의 역발산 기계세하던 유방인 한우가 결국은 오강에 빠져서 죽고 마른 비극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그 항우에 빗대가지고 아주 이동훈 기자가 바로 옆에서 2달 동안 윤석열 후보를 지켜봤던 이동훈 기자가 쓴 글입니다. 1시간에 59분을 혼자 떠든다. 깨알 지식을 자랑한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다. 심지어는 원로가 조언을 한다 치면은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고 화를 낸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흘 동안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다 퍼져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렇습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하늘이 나를 낳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내가 나와서 승리했지 않냐고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말 안 듣습니다. 이런데 그냥 여러분 그냥 가야 됩니까? 윤석열이 말씀만 부르면은 그냥 정권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자, 드디어 오늘 중앙일보에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 대통령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 윤석열이가 국무회의에서 제가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혼자 다 듣는다고. 8월 달에 있었던 어느 국무회의에서는 장관이 지금 없는 교육부의 차관이 보고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냥 교장 차관을 국무회의에서 다른 장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지다가 드디어 무슨 말까지 나왔느냐? 교육부 해체! 교육부 해체하라고 그랬다. 아니 이걸 여러분 알고는 그래 모른 척 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실에 보고를 비서관들이 들어가면은 밖에 줄 서서 앉아 있는데 그냥 방 안에서 막 쾅 지르고 호통치고 집어 던지는 소리가 매일 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오늘 들어가서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윤석열 본인의 잘못이 너무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파 정권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라니까요. 우리가 비판을 해서 윤석열이가 귀담아 듣고 스스로를 고치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검사 출신이 저렇게 혼자 다 한다 그러고 하다가 나라 망치든가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로가 말을 했는데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고 정면에서 바로 받아 쳐버리고 화를 낸다는데 어느 누가 윤석열이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독재가 딴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독재잖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어떻게인가 윤석열이를 뜯어 고쳐서라도 제대로 좀 대통령당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자는 총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근거를 대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론조사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그 수치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론조사가 이른바 마사지를 합니다. 어뢰 한 척이 어떤 집단이냐에 따라서 샘플을 적당히 손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만 추세만 보자는데, 그래도 가장 정확하다고 제가 인용할 만한 데가 한국 갤럽입니다. 왜냐? 갤럽은 어떤 특정 집단의 특정 언론의 의뢰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무 수행에, 국정 수행에 그 여론조사 수치를 최미래로 매주 금요일 아침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기준을 갤럽으로 정해서 이 추세를, 이 추이를 우리가 참고를 하실 수가 있다 하는 말씀에서 제가 갤럽 얘기를 가끔 드립니다. 자, 제가 갤럽에서 금요일 아침이 되면은 제게 그쪽에 이사분이 가장 먼저 저한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줍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받은 내용을 아주 세세한 A4 용지 30페이지 정도 되는 디테일한 자료를 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4일부터 6일까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금요일 아침에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뉴욕 그 외교 무대에서의 비속어 발언 때문에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정리가 되면서 5%가 올라가서 어제 아침에 29%가 겨우 5% 올라갔습니다. 30%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자고요. 윤석열이가 잘하는 게 뭐냐 했더니 외교를 잘했대. 12%.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잘하냐 했더니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게 9%. 세 번째 잘하는 게 뭐냐 했더니 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극복 노력, 그 7%. 자, 그런데 그럼 뭐가 못하느냐, 잘못한 것이 뭐냐 했더니 여기도 똑같이 1위가 외교를 잘못했다. 15%가 외교 실패했다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요 주의, 지난주에 이번 주의 특성이니까 외교를 빼버리고 나면은 왜 잘못하고 있다 했더니 자질 부족, 준비 부족, 무능, 요것이 15%가 나옵니다. 무능이 14%. 그 다음 두 번째, 전반적으로 다 잘못하고 있다는 게 9%. 그 다음 세 번째, 뭘 잘못하고 있느냐 했더니 소통, 불통. 자, 여기에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우파들조차도 무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일 우려되는 것이 무능 프레임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정권을 무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제일 많아진 겁니다. 이게 여론조사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으로서 그 탄핵에 직접 특검 수사에 바로 당사자인 윤석열이를 저는 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좌파 정부보다는 낫다는 선택하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데 대해서 저는 투표하라고 권했고 윤석열이 정권 교체를 저도 기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죠. 그렇게 윤석열이가 어느 정도 기반을 굳혀야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도 해줄 것이고 뭔가 조치가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저는 윤석열 정권을 나름대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인사뉴스에서도 열심히 지지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지금 5개월 동안에 드러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왜 지지율이 지금 20%대에서 머물고 있느냐? 그 당시에 저와 같은 마음으로 윤석열이를 좋아하거나 윤석열이가 이뻐서가 아니라 이재명에게 이 좌파 정권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가 없다는 그런 걱정 속에서 2번을 찍었던 우리 우파 국민들을 너무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실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실망이 빠져나가서 지금 48%에서 20%가 빠져나가니까 딱 28% 남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지금 민낯이고 호에 대한 평가가 지금 여론조사라는 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이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우파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나마 8월달에 들어와서 9월달에 들어와서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 박지원이 서훈이를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기소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나마 아까 두 번째로 얘기했듯이 전 정권 적폐에 대한 청산 의지를 높이 사서 조금 올라갔던 것인데 그런 긍정평가가 뉴욕에서 벌어진 그 5초짜리 짧은 단 한마디 말 실수 때문에 또 이렇게 폭락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윤석열 개인의 어떤 문제라 이겁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가까이 있었던 이동훈 대변인이 한 얘기, 남의 말을 도통 들으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 깨알 같은 지식으로 1시간에 59분을 혼자 떠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독선적인 지도자가 성공한 예를 여러분 동서고금의 역사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분들 여러 사람들한테라도 윤석열이 이제 좀 입을 다물고 귀를 좀 더 크게 열고 여론을 좀 참고하도록 우리가 지적을 하고 비판을 좀 하자는 그런 말씀을 제가 충정해서 드린다는 것을 우리 최소한 우리 오이박사 회원님들만이라도 좀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을 합니다. 자,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을 비롯한 이 더불어민주당 민노총은 현재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얘들은 지금 언제 행동을 개시할까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 하수인들을 시켜서 촛불행동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지금 이른바 예행 연습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지네들 말로 11차 국민행동 촛불대행진에 전국적으로 지금 다 오라고 지금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이어 또 앞에 보이는 이 광화문 우리 우익 세력에서 한글날 대체휴일인 10월 10일 월요일에 지금 집회를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보자고요. 제가 이 고향인 대구에 어떤 분이 열심히 지난 개천절날 버스를 무려 6대인가 7대를 대전해서 올라오셨는데 그분이 어제 참가자가 없어서 이번 10월 10일 서울 오는 집회는 취소한다고 공지 내렸습니다. 안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오빠. 그 다음에 이 광화문 세력을 주도하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최근에 특히 그 동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분이 몇백억의 어떤 알박기 돈을 가져갔다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면서부터 이분이 여는 이 집회에 대한 인식이 지금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파는 지금 이런 꼴입니다. 분열되고 자기 사생활도 제대로 정리 안 된 분이 우리 태극기 무대를 이용해 먹고 사적인 이익에
10월 10일 집회가 잘 안됩니다 지금. 그런데 쟤들은 지금 다음 주부터 촛불 집회하자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인데도 윤석열 말씀만 부르고 있으면은 우파 정권이 지켜줍니까? 우리가 나서서 오히려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우리가 가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라고 우리가 오히려 경고를 해야 될 뿐입니다. 자, 경제 지금 심각합니다. 환율 1450원 겨우 메꿨는데 어제 신문이 다 났죠. 9월 한 달에 외화 달러 환율 방어를 위해서 쓴 달러가 169억 달러, 200억을 써서 겨우 1,500억 나는 걸 막아놨단 말입니다. 지금 4천억 달러가 뭐 있다고 큰 소리 치는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이게 어떤 심리란 말입니다. 경제는 어렵다, 은행이 무너진다 그러면 서로 돈 빼가려고 막 하고, 외국 자본, 특히 일본 자본이 돈 빼나가면은 저희 IMF가 바로 일본 몇 개 단지 금리, 단기 대출금을 빼나가면서 97년 외환위기가 터졌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외자를 빼가가는 일이 벌어지면은 그냥 심리적인 충격이 클 거랍니다. 지금 더 심각한 것은 금리가 지금 얼마까지 갔습니까? 지금 2% 3% 대에 주택값이 오른다고 30대 40대 그 젊은 분들이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샀는데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까지 올라가니까 월급 300만원 받아서 은행 이자 내고 나면 없다고 난리인데, 이게 지금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 절벽이잖아. 주택 떨어지는데 금리는 지금 미국이 자칫하면은 연말께 지금 8% 9% 10% 얘기까지 나오면은 우리도 미국 금리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꼭지점에서 아파트 샀던 젊은 30대 40대가 정말 폭삭 망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물가가 올라가지요. 경기 침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경기가 나빠져서 드디어 이제 2, 3일 안에 발표하겠죠. 9월 7, 8, 9 3분기 이익이 전년도 2분기에 비해서 32% 떨어졌지 않습니까? 삼성 반도체도 지금 못 버티고 있는데, 지금은 윤석열이가 버티고 있는 이유가 이재명이 때문입니다. 이재명이가 당대표가 되고 결국 작년 선거에 이어 윤석열 이재명의 대결 구도가 다시 재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재명이는 좀 나쁜 놈이니까 이재명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번 찍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있으니까 지금도 윤석열이를 더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의 민주당이 이재명이가 되고 나서 달라진 모습을 못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재명이가 되고 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앞으로 달라질 건가 비전을 제시를 못해요. 똑같은 짓거리 만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낮아도 다행히 어제 갤럽에도 국힘당은 34, 더불당은 32로 그나마 국힘당은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덕분에 어떻게 보면 국힘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버틸 수가 있는데, 상대적인 어떤 지지로 외환 문제, 금리 문제, 주택 폭등, 경기 침체,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11월 또는 연말께에 겹쳐서 경제가 반탄나는 상황이 돼서 40대 50대 정말 중산 가장들이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나는 사태가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 족발이 그냥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경제 문제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위기를
많은 분들이 지금 11월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 광모가 윤석열이 비판하는 게 싫다고 외면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더더욱 좀 열심히 잘해보라고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 파탄이 오면은 모든 거는 민생입니다. 우리 국민은, 백성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 했을 때 또 6년 전에 촛불 집회가 비슷한 것이 생겨나고 나라가 혼란이 되면은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튀어나가는지 압니까? 바로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 지금 정부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국방부 영상에 어떻게 중국 장갑차가 들어가? 국방부 그 있는 놈들도 저 못된 놈들이 있는 거예요. 경찰에 아직도 저쪽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외무부 공무원 대통령 일정도 하나 제대로 안 잡아. 지금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장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딱 중립이라는 명분으로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저 난파선에서 도망가는 쥐새끼 노릇을 하느냐? 바로 국힘당 국회의원놈들입니다. 저놈들은 윤석열의 이름으로 표를 넣는 게 어렵다 하면 바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때 조영희가 60%밖에 못 얻고 40%가 저기 민주당에서 건넌 놈, 이름도 없는 전라도 놈한테 찍어줬지 않습니까? 뭐냐? 지금도 국힘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생길 때 우파 내부, 집권 여당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 저 촛불 집회로 정권을,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던 저자들이 다시 한번 광화문으로 나올 때 이 정부가 버텨내겠나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지금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하나 정말 제의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제대로 된 우파들이 믿을 수 있고, 우파들, 진짜 우파들이 나선 박근혜 대통령과 손을 잡아라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단초가 보이잖아요. 노사정위원회, 이름을 경노사위원회 바꿨지만은 그 노사정위원회에 나이가 저하고 동기니까 72살에 김문수, 태극기 집회를 나오던 김문수를 이번에 어쨌든 장관은 아니지만은 정부는 아니지만은 직속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문수를 불러왔어. 그리고 우리 최인영 교수가 역사 바로잡기를 외쳤는데, 그 말하자면 교육기 전체를 감당할 교육위원회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던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을 모셔왔죠. 또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원흉인 김무성이를 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서 내정을 했다가 파기를 하고, 이제 지금 경북도지사를 지냈던 구미시장 출신의 김관용 도지사를 지금 모시겠다. 김관용 지사는 박정희 대통령 고향인 구미시장을 워낙 잘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잘 모시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잘 모셔서 도지사까지 됐던 분입니다. 그나마 이런 원로들을 한두 명씩은 찾는데, 이 기회에, 이 위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말 한번 만나서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기를 저는 촉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윤석열 정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탄력을 받을 때 가능한 일인데 지금 지지율 20% 30%대 초반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 것이냐. 적극적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논의를 하면서 우리 우파의 대결집, 우파의 대통합에 윤석열이가 한번 대안으로서 생각해 봐주기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